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HD현대 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마 지금 현대중공업에 대한 영상을 안 찾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100이라고 치면 한 90명은 안 볼 겁니다. 왜냐? 주가 흐름이 재미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영상 같은 거를 안 찾아봐요. 그럼 언제 영상을 많이 찾아보느냐? 이런 급등, 그리고 이런 급락 구간에서 유튜브에 막 검색을 해요. 아, 내 종목 어떡하지? 아, 이거 급등 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하시면서 이때 영상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린 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횡보장에 오히려 더 찾아봐야 되고, 이런 급락장이나 이런 좀 폭등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뭐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급등 구간 막 이럴 때 찾아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 이럴 때 우리가 찾아보고, 항상 이런 밑에 구간이나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때, 이럴 때 남들이 다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관심 가질 때 그때 따라 관심을 가지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횡보장일 때 훨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브리핑 내릴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조선 영상을 보시면은 항상 HD현대 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만 짚어드렸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다 있습니다. HD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MRO, 함정 이 네 가지를 취급하는 올라운더 선박 제소자입니다. 근데 HD현대 계열 조선사 중에서도 이 캐파 자체가 제일 커요. 그래서 뭐 HD한국 조선해양이나 HD현대 미포 이런 종목들보다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의 또 올라운더 기자재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선으로도 뭐 수혜를 받지만 원전이랑 방산이랑 이런 쪽도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그러면 조선 업종이 최근에 왜 주가가 조용하냐? 자, 조선 선박사의 실적 확인은 다 됐죠. 성광밴드 좋지, 현대중공업 좋지, 미포 좋지, 삼성중공업도 좋지. 다 좋은데 지금 추가로 그러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기 수주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유가 뭐예요? 수주 잔고가 꽉 찼으니까 선박 제조사들이 억지로 수주를 더 꽉꽉 채워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고가 물량을 선별해서 수주할 예정이고, 그 과정이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빠지거나 횡보할 수 있는 좀 재미없는 장으로 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뭐 25년까지, 26년까지 본다면은 오히려 선박사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선박사들 좋았죠. 뭐 미포 같은 경우에도 2%,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1.6%, 중공업은 조금 뭐 모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성광밴드가 6%나 상승을 해줬습니다. 얘가 왜 상승을 해줬냐면, 자, 성광밴드 조선원전 방산 플랜트 쪽으로 올라운더 기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강했었던 이 조선과 원전, 방산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성광밴드에서도 실적 개선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 대비 100%의 성장을 보여줬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추가 모멘텀이 뭐냐? 뭐 조선의 실적 개선 확인 다 됐고, 그리고 오더 증가가 되죠. 실적이 좀 개선이 되니까 오더가 좀 많이 들어올 거고. 근데 지금 자체로만 보면은 성광밴드가 실적밖에 없어요. 지금 뭐 수주가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밖에 볼 게 없지만, 최근에 가스전, 관이음새 납품 모멘텀이 성광밴드랑 뭐 그 기타 화성밸브 그런 데 쪽으로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추 관련 이벤트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광밴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리무진 같은 편안한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그대로 홀딩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광밴드 말고 또 조선사들의 남은 모멘텀은 뭐가 있냐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는 25년도 10월에 탄소세에 대한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이 발의 이후에 2027년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친환경 선박 수요가 올라가겠죠. 근데 얘가 고부가 가치가 있어. 그러면은 오히려 완전히 좋은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타르 큐맥스 대형 LNG 선박 협상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게 10척을 수주를 받게 되는데 척당 4.5 4,500억 규모예요. 척당. 그러면은 10척이니까 4.5조 정도 되겠죠. 대형 선박이라서 이제 도크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좀 달라져요. 자, 도크 하나에 기존 LNG 선박
건조를 2척이나 할 수 있었어요. 한 도크에 2척. 근데 대형 LNG 선박이다 보니까 도크 하나에 이거 대형 LNG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좀 수익성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박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 방산청 이지스함이 6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조 8천억 규모인데 재료가 너무 좋죠. 하지만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간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무슨 특허권 침해니 뭐니 해가지고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 쪽으로 막 수사를 의뢰를 한 건데 이게 해결이 돼야만 방산청에서 이 이지스함에 대한 수주를 오더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이게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잘 안 건드리고 좀 딜레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게 떴어요. 그 이지스함에 대한 이런 수사가 조만간 결정이 날 거다라고 뉴스가 떴기 때문에 이 수주권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 함정 MRO 수주 건이 있죠. 자,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만 이 MSR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이 있어야만 미국 함정 MRO에 수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입찰에 대한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사들 뭐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HD 현대 계열사 다 빼고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 한정에서만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일정 같은 경우에 이런 세 가지 건들은 일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벤트성으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추가적인 일정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MRO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왼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미 국방부의 함정 MRO 예산이 139억 달러입니다. 달러고요. 올해 24년도 이 MRO 함정 시장 규모가 하나로는 79조 원이고 5년 뒤에는 87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연간 성장률이 막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규모 자체만 보면은 크죠. 그래서 미국이 6월부터 이 MRO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꾸준히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사업 추진 전에 올해 2월에 미국 해군 장관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협력하자 이렇게 의사를 좀 밝힌 바도 있고요. 근데 HD현대중공업은 이번 24년도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재 수주만으로도 좀 벅찬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MRO에 대한 이 수익성이 약간 조금 모자라. 그래서 차라리 MRO 쪽에 참여하기보다는 그 신규 지금 받아놓은 그 수주 선박을 건조하는 게 좀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MRO는 내년부터 좀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도는 하나오션 만 참여를 한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되게 없어요.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라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8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이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뭐 미리미리 실적 기대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미리미리 나는 좀 불안해서 빠지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28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그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 AI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이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뭐 기타 다른 섹터들 수급이 조금 분산될 거예요. 다른 섹터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최근에 호실적을 보여줬던 섹터, 뭐 조선도 있겠고, 그리고 뭐 화장품도 있겠죠. 화장품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CS 윈드, 그리고 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잭시믹스 브랜드 요런 데로 수급이 아마 분산될 겁니다. 얘네들은 다 모멘텀 있잖아요. 호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넣어두면은 3분기에는 실적 펌핑이 또 더 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에서 빠졌던 그런 수급들은 오히려 최신성이 높은 섹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의 분기점은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판가름 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미리 뭐 진입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미리 막 뺀다던가 그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섣부르게 예단해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탄탄했던 종목들도 보시면 CS 윈드 전기 대비 증감이 16.4% 매출액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주가도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지금 전기 대비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193%가 오르면서 되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도 다 좋은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도 양호하고 지금 위에서 살짝 조금 횡보해주고 쉬어가는 구간인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사람들이 다 막 반도체다, 전력이다, 뭐 음식료다, 뭐 화장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선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모멘텀 충분하잖아요. 수주 들어올 거 있고, 실적 너무나도 좋고, 지금 수급은 잠깐만요. 수급 어떻게 돼? 수급도 지금 현대중공업 외국인 위주로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은 좀 팔고 있네요. 개인들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뭔가 이 단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일단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겠지만, 왜냐면 추가적인 수주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안 떠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강하게 이유 없이 돌파하는 건 어렵겠지만, 나중에 수급 분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수주에 대한 뉴스라든지 그게 나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인 것도 맞고, 하방은 이미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방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하단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든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든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 실적주, 미친 실적주 하나 있죠. 지금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74% 늘었고 영업이익이 74%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1000억을 벌면은 1000억의 매출을 내면 700억의 영업이익이 남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큼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 하반기든 뭐 내년이든 모멘텀도 충분하고 실적도 너무 좋기 때문에 꼭 들고 가셔야 되고, ROE 자체도 지금 84%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만약에 회사 자본이 1000억이야. 그럼 이 1000억을 써가지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냐? 84%의 수익을 낸다. 이걸로 840억의 수익을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이 종목은. 이거 꼭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야 실적 좋으니까 야 이거 더 가겠네 하면서 제가 사라고 하지도 않은 구간에 사가지고 나중에 막 떨어지면 막 저한테 뭐라 해요. 댓글로 막 야 네가 소개해준 거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게 싫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릴 거고, 따로 저한테 밑에 문자 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그런 모멘텀에 대한 코멘트를 제가 작성을 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어디서부터 좀 분할로 들어가서 어디까지 좀 수익을 보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다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을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를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악플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구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매매를 해가지고 나 물렸다 어떡하냐 그런 얘기는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8월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 자, 이날 장대 음봉 나온 날 있죠. 이게 실적 발표가 되는 당일 장중 흐름이었어요. 이날의 시간 외에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경우에 다 셀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장중에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실제로 시간 외에서 이런 호실적이 나와줬어요. 호실적이 나왔는데 왜 다음날 또 떨어지냐? 시장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뭐예요? 시장에서 이 정도 수치까지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기대가 이 종목에는 너무 높았어요. 막 엄청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야. 이 종목은 이만큼 나올 거고, 막 이만큼 서프라이즈가 날 거고, 그렇게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만큼은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마케팅 업체에 이제 외주를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썼던 그 마케팅 비용을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은 이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게 일정 매출액만큼의 이렇게 분산으로 이렇게 분납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먼저 다 가져간 거예요. 여기에 제품 판매에서 만약에 제품을 이만큼 팔았다면은 이 판매량이 이만큼을 다 가져간 겁니다. 100%의 마케팅 비용 회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근데 낮게 나온 것 자체도 너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요?
당일에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에 지지해주면서 오늘 엄청 또 올라줬죠. 이런 것들을 보면 호실적 기업들은 일단 가져가는 게 맞아요. 눌려줬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리포트를 새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 발급을 해드리겠다 해서 연락을 달라고 했었는데, 기존에 최초 리포트를 받아보신 분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 10% 수익 중이다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견을 전달드리는 입장으로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보람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제 영상을 보고 이런 수익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그냥 몇 퍼센트 수익 중입니다, 몇 퍼센트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연락을 주셔도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가감 없이 그냥 막 보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포트를 수정을 했어요. 보시면은 지금 현대중공업도 뭐 매수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이런 거 수정을 다 했고, 상황밴드도 지금 그 사진도 바꿨어요. 어제 사진으로 바꿨는데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이대로 가져가고 손절가랑 뭐 목표가 이런 것도 다 집어들었으니까 이 내용도 궁금하시면 그냥 연락을 주세요. 이런 거 지금 방송에서 까고 해서 막 막매매하다가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셔가지고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런 것들은 리포트랑 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실적이라고 주시고요. 지금 조선에 대한 리포트는 조선이라고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회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도 어떤 장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화이팅하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